야, 이번에는요, 기소 분리, 추미애의 후진, 추미애의 직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직진. 직진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직진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 추 장관이 너무 이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거 아니냐. 과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일각의 비판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어제 추미애 장관이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44분까지 정확히 1시간 44분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정치데스크에서도 전해드렸죠? 기억들 하시죠? 그런데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그 발언 대목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추 장관의 발언 가운데 어떤 발언이 지금 논란이 가장 뜨겁게 되고 있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이요. 검찰 내부의 어떤 검사 역할을 좀 분리하는 것, 이거 방침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부터 듣고 오시죠. 들어보죠.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어떤 그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수사하겠다고 하는 공수처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결합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 조국 교수 청와대 이후 수사하는 데 있었을 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형사사법 정의가 아니고 그냥 엿장수 형사사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요. 수사를 하는 검사 그리고 기소를 하는 검사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나오는 게 직접 수사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이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를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이 내용인데요.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수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은 어제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를 끝낸 이후에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따로 두겠다는 거예요. 자, 검찰 고위 관계자.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 등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기소 여부를 검찰 내에 친정권 인사에게 맡기겠다는 속내를 추 장관이 드러낸 거 아닙니까? 일선지검 부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윤석열 총장 견제 카드를 전국 검찰청 곳곳에 깔아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까 김웅천 검사는 엿장수 법무장관이라고 했는데 저는 럭비공 장관의 무리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럭비공 장관의 무리수. 럭비공이 특징이 뭐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법무장관의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은 정무장관의 얘기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청 법을 안다고 하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인데요. 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로펌에 가는데 가서 소장 쓰고 그거를 재판에 나갈 변호사까지 다 선임을 했는데 소장 쓴 변호사가 법정에 안 나가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변호사한테 수임료 주고 싶겠습니까? 안 주고 싶죠. 똑같은 겁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했던 검사가 그 사건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할지 여부를 다른 사람이 판단한다? 근데 만약에 기소를 했는데 유죄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무죄가 나오면은 그거는 수사에 있는 검사의 그 잘못인 겁니까? 기소에 있는 검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공판 검사의 잘못인 겁니까? 애매하죠. 책임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죽도 밥도 안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됨에 따라서 수사권은 대부분의 수사권은 어디가 있죠? 경찰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이번에 문제가 얘기되는 것은 일반 것 말고 기존에 있는 특수수사, 공안수사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또 한 번 거꾸로 겠다는 그것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출신 내지는 법조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특수부에서 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은 수사를 해라. 그렇지만 기소하는 것은 우리 측에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소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알겠습니다. 분이 정치 장관인지 아니면 법무장관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김관욱 교수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추 장관의 물론 뭐랄까 진심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 본인의 그 철학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당장에 조금 전에 누굽니까 그래픽에 그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주시고 일선지검 부장검사가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고위 관계자도 그렇고. 당장에 지금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13명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이 수사는 ING 현재 진행형이고 기소가 예정돼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소에 예정된 시점에 앞서서 추 장관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고 하니 이것 봐라. 이거 뭐지? 현 정권 인사들의 기소를 또 막으려고 추 장관이 혹시 꼼수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일각의 비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의혹을 그렇게 제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3인의 기소가 다 됐잖아요. 이분들과 임종석 실장과 이광철 비서관의 얘기는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사실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원칙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균형성 또는 뭐 중립성 검증을 더 강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수사한 검사가 이것을 기소하는 것이 사실은 뭐 맞지 않아도 본인이 수사한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렇게 하려는 그런 관성이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검증해서 중립성과 이런 어떤 객관성을 높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예. 만약에 이 원칙을 이 두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원칙이 오히려 훼손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뭐 이 장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분들에게는 적용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 이 얘기가 오히려 좀 설득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이디어 차원이거든요. 아직은 이제 사실은 모든 것이 정치하게 준비가 안 된 거를 왜 이 장면에서 발표를 했는지 예.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대상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에만 이제 적용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이라는 것이 어디가 기준인지 예. 이런 것들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주진 부대변인께서는 추 장관의 어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 이 방침과 관련해서 우리 윤 부대변인께서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좀 조급한 것 같습니다. 조급한 것 같다? 조급하고 공소장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뭐 떳떳하면 공소장을 왜 숨기겠습니까? 그 공소장이 전부 다 거짓이고 허위이고 우리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소장을 숨긴 것이었고 또 이것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결국에는 검찰 자체를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서 검찰 안에서의 검사 개개인의 양심이 어떤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겠다라는 의도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사를 수사를 완벽하게 해도 기소검사가 만약에 기소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기소를 틀어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에 수사가 좀 미진하고 부실하고 사실상 혐의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얼마든지 또 이런 친정권 검사를 통해서 무리한 기소를 통해 또 정권 보복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속셈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 하고. 자, 어제 추미애 장관의 저 생각,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시키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 장관님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이렇게 추 장관을 거들고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김 기자 누굽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요. 기자 간담회가 끝난 직후에 SNS를 통해서 추 장관을 칭찬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박수를 보낸다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일단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 통제를 언급한 것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라고 적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도다.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 글쎄요,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조국 전 장관, 어제 추미애 장관의 저 방침이 나오자 바로 소셜미디어에 응원의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방금 봤는데요. 예. 직접 이해 당사자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13명 그 전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공소장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수사권과 기소하는 것을 봐눠가지고 기소 자체를 막아주겠다 하는데 정말 사실은 저라면은 좀 뒤로 앉아가지고 이제 그 고맙다고 할 텐데 문자를 메시지를 받을 텐데 그냥 대놓고 글을 쓰는 걸 보니까 정말 고맙기는 고마웠나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글을 올릴 때인가?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국 그 전 장관 가족 개인 비리 나아가서 지금 보면은 그 유재수 감찰 무한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건으로 지금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본인이 지금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인데 그 검찰에 대해서 비난하는 식의 글을 올린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검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의 넘버 2 누굽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어요. 이 두 분이 약간의 이제 갈등 아닌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자, 이러한 이 갈등 국면 속에서 추미애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입니다.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절차에 관한 법을 지켜야지만 사실은 실체적 진실 발견도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검찰청법의 정신인 겁니다. 거기에 위배됐다면 그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 되시고요. 자, 추미애 장관이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구체적 지휘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편을 확실하게 들어준 겁니다. 추 장관이. 그러면서 중대한 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당신의 판단은 중대한 하자가 좀 있어 보여. 이렇게 뼈있는 한마디를 남긴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실수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 검찰총장이요. 전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건 검찰청 법상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일선 검사들은 장관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실수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관계자. 권력층 수사마다 어째 이 반대 의견을 펴는 법무부가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윤지호준 부대변인께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실상 이제 추 장관이 검찰에 있는 뭐 주요 보직에 있는 지검장들이나 일선 검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을 무너뜨려라. 윤석열 패싱해라. 네,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래도 된다. 허허. 이제 한마디로 검찰의 내부 질서와 위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 자체를 붕괴시키겠다. 네, 그런 고도의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지금. 예. 예. 근데 저는 최진영 변호사께 그럼 여쭤볼게요. 팩트체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추 장관이 조금 전에 지금 자막도 나오네요. 검사장에게 지휘감독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윤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중대한 하자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결국 지난번에 이제 그 기소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문자를 보내면서 법무부에 있는 그 직원들에게 징계 근거 규정을 찾아라. 했던 그런 것이 카메라에 포착됐죠. 예. 그것에 대해서 한 발 나가는 것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취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는데요. 예. 뭐가 법을 잘못해야 감찰을 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아하. 지금 그 검찰이 내부에서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검찰청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청법에 검찰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모든 검사들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하.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어디에도 그 해당 검찰청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지휘할 수 없고 일반적인 지휘권만 있고 해당 그 검사장만이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검찰청 법에도 없고 검찰청 시행령에도 없고 시행 규칙에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법무장관이 법에 없는 근거를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오히려 얘기한 것처럼 예.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3번에 걸쳐서 기소하라고 했는데 그 명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추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은 명을 거역했는 것입니다. 아하. 오히려 예.
감찰을 해야 될 것은 검찰총장이 아니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추 장관이 왜 지금 검찰 그 공소장 71페이지짜리 국회에 안 줘가지고 비공개해서 지금 논란이 연일 뜨겁잖아요. 그렇죠? 예. 자, 김 기자. 어제 추 장관 이 논란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일단 그 공소장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제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추 장관이 어제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조금 있다 알 권리 뭐 이런 걸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참 심각하구나를 국민 누구나가 사건 관계자뿐만 아니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 사이에 관계인의 인권은 방어권 하나도 없이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제가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자, 이 추미애 장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조금 있다 알아도 된다. 저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다라는 거는 기존 입장과 똑같은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알 권리면 알 권리지 조금 있다면 언제냐, 뭐 그럼 총선 이유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추 장관님께서 말장난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일각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있다가 알 권리라는 얘기는 사실 좀 처음 들어보는 듯한데 어쨌든 추 장관님의 생각은 그러한 듯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있다가 아실 권리도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죠. 이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서 우리 김관욱 교수님은 지금 추 장관의 저러한 발언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허허. 조금 있다 알 권리라는 용어가 예.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사안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이 중립을 요하는 정부가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큰 거죠. 주요 사안입니다. 주요 사안일수록 사실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런 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예요. 그래서 이걸 비공개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명하려다 보면 아하. 계속 이제 말리는 거죠. 일종의. 꼬인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효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안 되느냐.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기소된 분들이 다 공소장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공개를 해가지고 아마 기자들이 이걸 풀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실효성도 없고 또 공개 원칙이라는 명분도 잃고 이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잘못된 선택, 부적절한 선택이다.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알 권리. 최진영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저는 향후에 추미애어록 1번이 바로 이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헌법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정말 이런 단어는 처음 정말 기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 보통 높으신 어른들은 지금 당장 알 권리가 있고 저 밑에 있는 하층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 알 권리가 있다. 사실 조금 있다 알 권리를 다시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지금은 당신들은 몰라도 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마치 이것은 기생충 이번에 아카데미상 4개를 받은 기생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허. 마치 상류층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알아서 그에 따르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지금 그 반지하에 사는 보통 사람 내지 하류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 알아가 되는 그 정보 격차를 어떻게 법무장관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려도 이게 추미애 어록에 아마 1번 타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알 권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해당되시는 얘기죠. 추 장관님은 조금 있다가 아셔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에 대한 좀 논란을 좀 짚어드렸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요. 아니 기준이라는 것은요 넓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법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께서 이때는 이 기준, 저 때는 저 기준
제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비판인데요. 김민지 기자의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추 장관이 어제 했던 얘기 중에서요. 잣대를 좀 같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왜 어떤 그렇습니까? 얘기를 했냐면 일단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그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의견을 구하는 것 뭐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어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공소장은 왜 비공개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몇 분이 피해자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몇 분은 기소가 안 됐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뭐 공개가 되면 이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점, 뭐 침해 같은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대답하기로는 기소가 됐다, 뭐 안 됐다라는 점들을 잣대에 따라서 바꿔서 정권 방어에만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쯤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에게 지어보낸 시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당신의 그 꾀와 책략이 이미 하늘과 땅에 닿았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쯤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내 편을 위한 공정, 내 패거리를 위한 정의를 위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완전히 와해시키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니까 김 기자가 설명을 줬습니다만 그때 달라요 이건데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요. 기소가 끝났다. 수사가 안 끝났다. 이렇게 잣대를 바꿔가면서 추 장관님께서 지금 문재인 정권 방어에만 급급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런 아주 일각의 비판. 우리 윤 부대변인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본인도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거죠. 본인도 이제 스텝이 꼬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발언을 보면서 추 장관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군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누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 이미 기소가 됐다는 논리를 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청와대 압수수색건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춰보면 추 장관의 저 발언은 스스로도 모순인데 그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공소장을 왜 비공개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피의자가 남아있다. 피의자가 남아있다. 그 피의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네, 이제 추 장관에게 아마 특명이 내려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마 이제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키맨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나오는 언론에 보면 조직도의 가장 맨 꼭대기에 이제 지금 임종석 실장의 이름이 적혀 대통령 다음에 있는데. 비서실장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마지막이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국민들의 의구심이죠. 비서실장은 어쨌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추 장관의 마음속에 내가 이분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김관욱 교수님. 지금 뭐 특명이 내려졌다. 법무부 장관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누군가요? 대통령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식으로 특정 소수인을 위해서 비공개하라 그러고 이런 것을 이제 명령을 했다 얘기인데 이건 굉장히 축축성 발언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검증이 된 이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얘기들이 상호 모순되는 측면들이 우리가 발견이 되는 거 같잖아요. 청와대 예컨대 이제 기소가 됐더라도 지금 압수수색을 사실은 받아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라는 게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뭐 이 보편적 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만 추미애 장관의 어떤 얘기들도 더 설득력이 있어질 텐데 자꾸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 원칙을 적용하려다 보면 그 원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해화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크게 원칙에 집중하는 그런 행위를 법무부 장관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을 둘러싸고요. 또 이런 일각의 또 지적도 나옵니다. 추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왜 이렇게 지금 몰아치시는 건데요. 또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1월 2일 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1월 8일, 1월 23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하죠.
뭐 그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검찰 대학살을 지금 자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었죠. 기억들 하시죠? 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 청와대 13명 관련자들 기소한 그 공소장 비공개 결정 발표가 2월 4일 날 나옵니다. 그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월 12일인데도. 자, 어제 뭐 했어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하겠다. 이거 발표했죠. 이게 말이에요. 취임 41일째인데 오늘로 추 장관이. 이 검찰 인사도 그렇고 공소장 비공개도 그렇고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타이밍이 글쎄 이건 왜 지금 이렇게 몰아치는 거지? 타이밍이 석연치 않은데 일각의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미애 호에는 엑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의 폭주 얘기가 나온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취임한 다음에 100일 내에 성패가 가름된다는 아마 그런 어떤 그 전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나름대로 어떤 많이 준비가 되는 사람이 와서 본인의 철학을 하나하나 시행해 나간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기존에 얘기되지 못한 것을 하나하나 사건 이벤트 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대증협법식으로 하나하나 던지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것이죠. 법이란 게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불악위. 법은 이게 존귀한 사람이건 아니면 보통 사람이건 한테 대해서 어그러지지 않고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도 높은 사람들한테는 좀 더 빨리 알 권리가 있고 낮은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몰라도 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그 잣대 자체가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탈정치화하고 하고 있는 그 법무장관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보기에는 더 정치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치화되고 있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과연 법무부 장관 본인의 스스로의 결정인가? 오히려 청와대로부터의 오더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와 같은 어떤 어떤 지나친 어떤 과속 스캔들에서 나오는 비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추미애 장관은 5선의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장관이긴 하지만 장관들은 의원 겸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런데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국회,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기자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뭐 소신껏 뭐 바람막이가 될 테니까 소신껏 일해달라 이런 당부를 뭐 하면서 정치권 비판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밀공이 아니잖아요. 어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은 제가 지겠다. 그냥 여러분들은 원칙 아래에 소신껏 일해주시면 되고 이 바람막이는 제가 되겠다 하는 거죠. 정치권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법무부의 장관으로 온 이상은 사실은 저는 탈정치화가 됐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 귀에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내가 바람막이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추미애 장관 탄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치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 귀에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장면을 보신 겁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면서 동시에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자, 우리 최진영 변호사 한 말씀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내가 어공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늘공은 늘 공무원.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고 시험이 합격했던 그런 공무원인데 사실 어공 위에 물론 힘이 있습니다만 어공이 왔다가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공인 내가 그 바람막이를 해줄 테니까 소신껏 일하라. 물론 지금이 이제 그 장관이 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이 추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탄핵 얘기가 있고 형사 고소 고발이 있어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유지가 될지 모르는데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은 아마 앞에서는 장관님 얘기하지만 많은 그 실질적인 법무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실소를 금하지 못한다라고 할 텐데 결국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본인의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내가 힘 있는 장관이다. 내 뒤에 청와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소식껏 일을 해라고 하지만 본인의 지시에 사실상 따라라라고 하는 지시밖에 안 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물론 추 장관을 향해서 뭐 칭찬의 목소리도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게 공존하는 것이죠. 근데 국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국회의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 국민의 목소리 빠져나간다? 글쎄요, 뭐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기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관련해서 뭔가 의혹이 하나 오늘 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당시 동료 병사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증언이 나왔다는 건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2017년에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에 휴가를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논란 당시에 근무했던 병사가 아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든 빨리 복귀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한 2, 30분 뒤에 이름을 모르는 낯선 대위가 휴가 연장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라는 내용을 이제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요?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휴가 처리가 복귀 시간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과거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2017년도에 근무할 당시에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 있죠? 없습니다. 입대를 해서 1년 후에 다른 한쪽 무릎이 또 아파서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써라. 그렇게 해서 아이는 개인 휴가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은 궁금하시면 그것도 역시 저를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법정 절차에서 기다리시면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청문회에서 답변한 그 이상 뭐 얘기하기는 좀 적절을 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논란의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2017년에 카투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휴가라는 것은 몇 시까지 그 부대에 복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복귀를 안 하니까 이 근무하던 병사가 야 이거 봐라 이거 병사 하나가 복귀 안 하는데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아들하고 전화 통화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오세요. 이거 안 그러면 좀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에 추 장관의 아들은 복귀하지 않았고 갑자기 그러두고 있는데 누구 대위 한 명이 와가지고 야 저 추미애 장관 아들 저 누구 휴가 연장 좀 시켜.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의 의혹은 추미애 장관이 당시 대표의 어떤 그런 힘을 이용해서 뭔가 그쪽 부대에 힘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혹. 우리 윤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 상식적인 의혹이죠. 왜냐하면은 뭐 그 낯선 대위라는 분이 그 병사를 너무나 아낀 나머지 정말 저런 특혜를 베풀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요. 또 그게 마침 하필이면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이신 분의 아들이다라는 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들은 누구나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는 퍼즐이 있을 겁니다. 예, 전 뭐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추 장관 혹은 추 장관의 뭐 보좌진이든 측근의 전화 한 통화 여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아까 추 장관이 아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이것도 수사는 해봐도 기소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아, 추 장관님이 또 이것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취임 42일째거든요. 근데 보세요. 공소장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거를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고 지금 금방 저희가 짚어드린 이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지금 고발을 당해서 이거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단 말이죠. 글쎄 우리 김관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게 밝혀져야 되겠죠. 뭐 아들이 병력의 이제 일환이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했다는데 본인 얘기는 무릎이 이제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완치가 안 돼가지고 며칠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측면인데 저는 이게 왜 지금 나왔을까?
그러니까 2017년 얘기거든요. 예. 그럼 그때 나와서 그때 논란이 되고 지금 미디어에서도 그때 다뤘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 검찰 개혁의 주체인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예. 그 주변이 지금 이렇게 조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똑같은 이 입장에서 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최근에는 군대가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가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배려를 해주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확대 해석이 되는지 실제로 이제 무마가 있었다면 그거는 조사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른바 공정성. 그 당시 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이용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명 자체가 달라요. 지금 군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딨냐? 빨리 와라 하니까 집이다. 서울에 있는 집이다 했는데 집이다. 지금 추 장관은 본인 그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인데 만약에 엄마 찬스를 위해서 전화했다 했고 이미 탈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마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른바 근무이탈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동부지검 아마 본인이 이제 그 집이 광진구다 보니까 동부지검으로 그래서 간 것 같은데 동부지검이에요? 이 사건에 있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정말 병력에 있어서의 공정성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병역 문제에 예민들 하시죠. 민감들 하시고. 예.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의혹이 좀 불거졌고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 딱 열었다고 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딱 기자회견을 연 날 일제히 목소리를 누군가가 막 높이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